자 보자. 후딱 하고 집에 갑시다. 자 구분구조법 그리고 정적분과 급수. 18분 남았다. 자, 30분 남았다. 자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구분구조법부터 보겠습니다. 구분구조법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네가 배운 적이 있는 형태입니다. 뭐 있어요? 네. 원 맞죠? 원 넓이가 뭐예요? 파이R 제곱인데 요거를 이렇게 4등분해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이 넓이가 뭐랑 같아요? 원의 넓이랑 같죠? 네. 맞지? 자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8개가 맞죠? 어쨌든 이거랑 넓이는 어떻다? 같죠? 그럼 이거를 네. 한 1억 번 잘랐다 쳐. 네. 그러면은 거의 부채꼴 하나가 뭐에 가깝겠다? 리모. 선에 가깝겠죠? 부채꼴 하나가 맞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쫙 모이면은 뭐가 만들어지겠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네모가 만들어지지? 자, 이 네모의 넓이가 이 원의 넓이랑 같겠죠? 자, 그럼 이거 세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세로의 길이는 이거니까 원의 반지름. 자, 가로의 길이는 요거죠? 뭐예요? 원의 호의 절반입니다. 맞죠? 반은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뭐예요? 2파이R이 얼마만큼? 2분의 1 맞지? 그래서 파이R 곱하기 R에서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맞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배워왔던 구분구조법이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구분구조법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정적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무슨 개념을 갖다 붙였어? 넓이 구하려고. 구분구조법이라는 극한의 개념을 갖다 붙여놨어요. 극한 맞죠? 어떻게 한없이 잘게 잘라서 모아놓은 거 맞죠? 그럼 뭐라고 또 붙일 수 있다? 극한 그리고 급수 맞죠? 무한등분된 친구들의 넓이 선애들의 총합을 구해서 우리가 넓이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프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x는 a 여기는 x는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게 fx면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그럼 넓이는 결과로 보면 어떻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맞지? 자 그런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가요. 자 어떻게 가냐면 이거랑 이거 시작과 끝을 2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2등분해서 요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사각형 하나 요렇게 높이를 가진 사각형 2개로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맞지? 근데 얘를 자 4등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잘랐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사각형 이렇게 가서 사각형 이렇게 가서 사각형 이렇게 가서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각형 4개를 더해도 넓이가 안 돼요. 그런데 오차는 아까보다 어떻다? 줄어들었죠. 맞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잘라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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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역시나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안 되더라도 오차는 더 줄어들고 있죠. 맞지? 그러면 지금 처음에 2등분 해봤고 4등분 해봤고 8등분 해봤어요. 이거를 무한등분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등분. 그러면 거의 가로의 길이가 뭐에 가깝겠어요? 0에 가깝겠죠. 가로의 길이가. 맞죠? 거의 사각형 하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선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쵸? 무한등분을 하면은. 맞죠? 그러면은 그 무한등분된 선들을 어떻게 싹 다 더하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개념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거를 간지라는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해 잘 해보세요. x는 a x는 b 대충 이렇게 써놓고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은 뭐를? 급수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급수가 뭐였지 얘들아? 제일 처음 했던 거 급수가 뭐였죠? 무한대로. 무한
수열의 합이었잖아. 맞죠? 수열의 무한대의 합을 급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급수를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급수의 계산.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AN까지 더하고 이거 끝까지 더하는 거 뭐라고 썼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fn an 얘가 이제 급수의 합이잖아. 맞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했냐고요? SN 맞아. 이까지 합. SN을 먼저 구해서 SN의 극한을 계산을 한 게 우리 급수의 합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 1단원에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다 까먹었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 책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지만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우리 이렇게 했었어. 맞죠?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쪽과 이쪽 사이를 n등분한 사각형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사각형 넓이의 총합에 뭘 찾겠다. 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해서 극한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급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구분구조법 계산 방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n등분을 했다 칩시다.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사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사각형이 몇 개가 있다고요? n개. 자, 그러면 첫 번째 넓이를 S1, S2, S3, S4 해서 여기 SN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n개로 나눴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사각형 넓이 n개를 다 더해서 뭘 하겠다? 다 더해서 극한을 찾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입니다. 맞죠? 자, 그러려고 자, 이렇게 사각형 한 개를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일반항으로 적을게. SK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하면은 S1부터 SN까지 총합이죠. 요거를 어떻게? N을 극한으로 보내버리겠다. 그게 이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 말인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SK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얼마인데 얘들아? 이 길이는 A부터 B까지 잘랐으니까 B-A죠. 맞지? 그러면 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1, 이 점의 좌표를 A2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K가 쓸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A1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A1이라고 쓰면은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A1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 A 알파에서 요만큼 앞으로 간 거잖아. 맞죠? 오케이? 맞아요? 자, 이거 한 칸의 길이가 얼마겠어 얘들아? 한 칸의 길이. 자,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걸 몇 등분 해놨는데? n등분. 그럼 이 한 칸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n 요렇게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모두 동일하겠죠. 정확하게 n등분 했으니까. 자,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세로의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이 함수에 뭐를 대입했을 때 A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세로의 길이잖아요. 그 함수 값이. 됐죠?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는 fx의 x의 자리다가 뭐를? AK를 대입을 했을 겁니다. 맞죠? 됐지? 자, 그러면 SK를 뭐라고 쓸 수 있다?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의 AK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AK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에요. A1은 어떻게 돼요? 알파에서 얼마만큼? n분의 b 마이너스 a만큼 간 게 A1이에요. 그쵸? 그러면 A2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알파에서 n분의 b 마이너스 a의 몇 배만큼? 2배만큼 간 점의 좌표겠죠. 되겠지? 자, AK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요렇게가 AK의 좌표를 식으로 나타낸 거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왜? 너무 재밌니? 네. 응. 자, 그러면 자, 식을
sk를 다시 써볼게요. sk는 어떻게?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의 알파 플러스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게 뭐예요? sk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얘를 리미트가 아니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하면 이 n개의 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인데 그 n개를 몇 개로 만들어 버린다? 무한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만들어 줄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뭐가 된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의 값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요런 식을 가지고 급수 적어 놓고 정적분으로 바꿔라 하는 문제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이 정적분의 형태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냐면, 봐봐. f의 알파 플러스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 오케이? 곱하기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겠어? 곱하기 그래서 자, 요렇게 적혀 있는 식이 이제 우리가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맞죠? 되겠지?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자, EX 자 F에 4 플러스 N분의 5K 곱하기 N분의 5를 해놨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건 뭘 구하라는 말일까? 인테그랄 4부터 9까지 fx, dx를 찾아라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아니요. 안 돼요? 자, 되는 사람? 되는 말고 없니?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봐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 이거예요. 자, 봐봐. 자, 알파 더하기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k를 적었잖아.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를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면은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요만큼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봐봐.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게 n분의 5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등분을 해서 여기가 n분의 5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n분의 5가 나왔을까? 요만큼이 5니까 n분의 5가 가로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fx라는 식에다가 f에 4 플러스 n분의 5k를 왜 넣었을까? 여기가 뭐였으니까? 4였으니까 4에서 n분의 5k만큼을 간 거겠죠. 한 칸당 n분의 5씩 갈 테니까. 맞죠? 그러니까 4부터 어디까지? 9까지 fx의 넓이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구조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지. 물론 이거는 처음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극한, 급수의 계산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게 개념이니까.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기 구분구조법이 주가 아니라 여기 뒤에 내용, 정적분과 급수 여기가 주가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인데. 오케이? 그 내용이 지금 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까? 자, 봐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숫자가 다르면 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요렇게. 어떻게 판단을 할까? 숫자가 다르면. 변형을 하면 되거든. 잘 봐봐. n분의 3k고 여기는 n분의 6이잖아. 그럼 누굴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fx가 가로 안에 있는 걸 봐야 돼. 왜냐하면 n분의 3k라고 했으니까 n분의 3을 k번만큼 이동시킬 거니까. 맞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사각형이 n분의 3이 나와야 돼. 여기 n분의 6이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거를 뭘로 만들어? 3으로 만들고 어떻게?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잖아.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4부터 어디까지? 7까지로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일단 구분구조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구간 사이를 n등분하여 n개의 사각형들의 넓이를 총합해 극한을 찾겠다라는 게 구분구조법이고 그게 정적분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그 n분의 그 n개의 사각형의 넓이는 k번째 사각형 일반항을 구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만들어질 텐데 가로의 길이는 구간을 n등분한 만큼이 가로의 길이고 맞지?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이 시작점에서부터 구간을 나눈 것에 k번만큼 와 있을 때 그걸 이 fx에 대입한 함수값이 세로의 길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 나왔어. 함수값이 세로의 값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함수의 그래프에 함수가 뭐가 나오면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세로의 길이가 뭐가 나와버리겠다.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뭐가 존재를 하는 거였다. 음수가 존재를 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세로의 길이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4 이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왜? 세로의 길이를 함수값으로 적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적분에서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x 제곱과 x는 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구분구조법으로. 자 그런데 구분구조법을 안 써도 구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y는 2분의 1x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2,2겠죠 맞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x는 2랑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넓이 맞죠? 그럼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뭐라고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 x제곱 dx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정적분을 하지 말고 뭘로 계산을 해봐라. 구분구조법으로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구분구조법은 뭘 계산을 해야 된다? 급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한을 배웠던 거. 자 어떻게 구분구조법으로 간다?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n등분을 하라고. n등분 맞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n개의 사각형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쭉 갖다 칩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k번째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n분의 2겠죠 맞지? 그리고 자 시작점이 어디야? 0이죠? 맞지? 0에서 자 여기 첫 번째는 그럼 얼마겠어? n분의 2겠죠? n분의 2. 두 번째는 얼마겠죠? 그럼 n분의 4. 세 번째는 n분의 6. k번째는 n분의 2k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각형 k번째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n분의 2 맞죠?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 이 그래프의 식의 x의 자리에다가 뭐를? 얘를 대입한 값이 세로의 길이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의 제곱.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를 만들어준 k번째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시그마 어떻게? k는 1부터 n까지 맞죠? n까지 합을 구해서 얘를 어떻게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자 라고 계산을 하면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문제가 뭐다? 급수의 계산을 까먹었냐 안 까먹었냐 이게 문제지. 자 해볼까요? 자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정리해볼까? n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4k 제곱입니다. 맞죠? 됐지? 자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n 세제곱분의 4k 제곱인데 자 시그마 뭐의 기준으로 봐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잖아. 맞죠? 그러면 시그마 k 제곱은 여기 들어가고 이거는 상수니까 빼도 되잖아요. 이렇게 시그마 계산 안 까먹었죠? 그럼 얘가 뭐였는데요?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맞지? 이거 안 까먹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맞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저거 6분의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은 요거의 제곱 까먹으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k 여기인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다? n제곱 세제곱분의 4가 붙었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Sn 즉 n개의 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인데 그 n개를 몇 개로 만들자? 무한개로 만들자 맞죠? 그럼 극한이 되어버렸죠? 3차분의 3차의 극한이에요 맞죠? 차수가 같으니까 어떻게? 최고차의 개수 6분의 얼마? 8 맞죠? 이게 6n 세제곱분의 8n 세제곱분 뒤에는 필요 없잖아.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이 극한값 찾아보니까 얼마예요? 3분의 4죠 맞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은 6분의 1 x 세제곱 맞죠? 이거를 0, 2 하면 뭐가 나와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죠 맞지? 이게 이제 원래 어디서 온 거다? 부분부족법에서 온 거야. 급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극한 계산하는 거 이것도 안 까먹었죠? 이거는 수투 제일 처음에 나왔죠 맞지? 2학년 제일 처음에 2학년 2학기 제일 처음에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상향이라는 것과 하향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사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자, 똑같은 거를 자 n등분을 하는 건 똑같은데 자 우리는 여기를 첫 번째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했잖아 맞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앞에를 어떻게 사각형의 시작으로 잡고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뒤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삐져나와 있는데 여기는 앞에를 시작점으로 잡았으니까 부족하죠 맞지? 어쨌든 극한으로 만들면 똑같을 거고 식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개념은 솔직히 지금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요. 상향이든 하향이든 보통 이제 여기 있는 하향으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을 변형을 했을 때 어떻게 식이 변형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인 거야. 자 원뿔의 부피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r이고요 높이가 h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밑면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얘를 증명을 할 겁니다. 예전엔 여러분 중학교 막 2학년 때 1학년 때 이거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저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왜 공식이 저렇게 돼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쌤들이 너네는 못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지 증명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 1, 2학년 몰라 알겠죠? 구분구조법 어떻게 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 이거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막 맞힐게요. 자 봐봐 이거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높이를 또 n등분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높이를 n등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를 n등분으로 했을 때 그 높이를 가지고 있는 원뿔 여기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높이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원기둥이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n개를 채워놨을 거란 말이야.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n개의 원기둥에 뭐를 총합해서 부피를 다 더해서 그 부피를 뭘 구하겠다? 극한으로 만들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쓰이는 건 뭐겠어요? 높이는 다 동일해요. 높이는 얼마겠어? h를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h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해서 여기랑 곱하기만 하면 돼. 맞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봐봐 반으로 잘랐다 생각을 해요. 자 여기가 얼마야? r이죠. 맞지? 자 그럼 이걸 n등분 이렇게 했잖아. n등분을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반지름의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여기잖아. 맞죠? 어디? 요 길이가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R1이라고 할게요.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만데요? H죠?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가 얼만데요? N분의 H. 자 그럼 요 길이는 뭐겠어? H 마이너스 N분의 H 맞죠?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은 비가 어떻게? R1 대 R1 대 R은 어떻게? 높이 H-n분의 H 대 H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갖고 R1H는 RH-n분의 RH 이런 식으로 식을 썼어요. 그쵸? 되겠지? 그럼 R1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다? R-n분의 R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다? 아니니까 n분의 L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n분의 R에 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R2도 어떤 식으로 닮은 비 R2 대 이거는 H-n분의 EH 빼가지고 닮은 비를 써가지고 R2를 만들어요. 되겠니? 그 R2를 만들어서 또 닮은 비를 써가지고 이 R2의 식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RK라고 해서 K번째 일반항으로 만들어서 마치 K번째가 어떻게? 파이 R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다 라고 식을 만들겠죠. 이게 그럼 K번째 옹기종의 부피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Sn 구하고 맞지? 그런 다음에 이 식을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정리를 해서 구하면은 3분의 파이 R 제곱 H라는 극한까지 증정을 한다라고 증명을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극한 짜서만 극한의 계산 같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복잡한 것 뿐이지.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지만 해보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되겠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왜 여기 중간에 띄워놓고 여기를 바로 왔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설날에 수업을 안 하잖아, 그쵸? 그동안 부분적 분법이랑 취한적 분법 계산하는 건 좀 마스터해서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정적분의 계산할 때 빠르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쵸?